치열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 비극과 낭만이 뒤덮인 삶을 살아간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한 삶의 주인공 메리 스튜어트. 그녀는 대체 어느 정도의 극적인 삶을 살았기에 자신 앞에 가장 파란만장하다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녀의 가련한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전쟁이 한창이던 1543년, 메리 스튜어트는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5세와 왕비 마리드 기지의 유일한 자녀로 태어났는데요. 부친이 그녀의 탄생 직후 사망하면서 이 갓 태어난 여아는 명색이 스코틀랜드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갓난아기 왕의 직접 통치가 불가능했던 만큼 그녀의 모친 프랑스의 명문 기지가 출신의 마리는 섭정이 되어 딸이 장성할 때까지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고, 메리가 6살이 되던 해 그녀는 딸을 자신의 고국 프랑스로 보내 양육하게 됩니다. 그렇게 메리는 당대 최고 선진국인 프랑스 왕실에서 교육을 받으며 교양미를 갖춘 우아한 숙녀로 성장해 나갔는데요. 키가 크고 아름다운 데다 5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던 그녀는 16세가 되던 해 프랑스의 왕세자 프랑스와와 결혼하였고, 이듬해 그녀의 남편이 프랑스와 2세로 즉위하면서 본인 역시 프랑스의 왕비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나 병약했던 프랑스와 2세는 즉위 1년 반 만에 요절했고, 프랑스의 섭정으로 등극한 시어머니 카트린 드 메디시스와도 관계가 소원했던 메리는 마침 고국에서도 모친 마리드 기지가 사망한 만큼 12년 만에 고향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메리는 명함만 스코틀랜드의 여왕일 뿐 줄곧 프랑스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자국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고, 카톨릭인 그녀와 달리 막 종교개혁이 일어난 스코틀랜드는 개신교 귀족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기에 외톨이 신세로 전락한 그녀는 정치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 번은 메리가 종교개혁의 바람에 제동을 걸려한 탓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녹스와 뜨거운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당시 라이벌 국가인 잉글랜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으로 평가되는 엘리자베스 1세 치하에 놓여 있었고, 그녀는 개신교를 기반으로 한 국교의 수장이자 헨리 8세의 딸임에도 사생아로 전락되며 정통성 논란을 겪어온 자신과 달리 헨리 8세의 누이 마거릿 튜더의 손녀로서 정통성에 흠결이 없는 잉글랜드의 다음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권자이자 잉글랜드 내 카톨릭 잔존 세력들의 지지를 받는 메리의 존재를 무척 경계하고 있었는데요. 한편 남편을 잃고 7년간 독신이었던 메리는 하루빨리 새 부군을 두어 후사를 이어야 했고, 그 적임자로서 잉글랜드 내 또 다른 유력한 왕위 계승권자이자 같은 할아버지를 둔 사촌관계인 달리경 헨리 스튜어트와 재혼하게 됩니다. 둘은 기쁘게도 결혼 직후 메리의 임신이라는 경사를 맞았으나 남편 헨리는 메리로부터의 사랑과 권력 속에 나날이 오만해져갔고, 심지어 스코틀랜드의 왕위까지 노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남편의 일탈에 실망한 메리가 시종 리치오를 가까이 하자 헨리는 그들에게 질투심과 복수심을 느꼈고, 이 상황을 이용한 스코틀랜드 내 개신교 귀족들은 메리의 침실에 들이닥쳐 시종 리치오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질투의 대상이 된 리치오가 죽자 마음이 약해진 헨리는 자신은 해당 음모와 관련이 없는 것 마냥 메리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도망쳤고, 머지않아 보셀백작 제임스 헵번의 도움을 받아 왕궁으로 귀환했으니 음모에 가담한 귀족들은 전부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음모의 주모자임에도 비겁하게 그 대열에서 이탈한 헨리에 대해 귀족들은 분노하며 그에 대한 앙금을 품게 되었고, 이미 헨리의 음모가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메리 역시 다시 그를 멀리하며 오히려 자신을 도운 보셀백작을 가까이 하게 되는데요. 한편 이러한 와중에도 어느덧 달이 찬 메리는 아들 제임스를 낳게 되었고, 잉글랜드에서 이 소식을 들은 엘리자베스는 메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임스의 대모가 되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왕자의 탄생을 기뻐할 틈도 없이 왕자의 부친 헨리가 암살당했고, 그 배우는 지금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정황상 헨리에게 앙심을 품은 메리와 야심과 보스웰의 합작으로 추정되었고, 이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메리는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와중에 더 이상 경쟁자가 없다고 생각한 보스웰은 메리를 납치해 그녀를 강간하여 결혼을 강요했고, 추문을 방지하려 했던 메리는 어쩔 수 없이 그와 그녀의 세 번째 결혼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알 리 없는 국내 여론은 메리에게 씌워진 죽은 남편에 대한 암살 의혹과 더불어 사별 이후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부도덕한 결혼을 비판했고, 결국 그녀에게 호의적이었던 카톨릭 계열의 신하들까지 합세한 귀족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도망친 보스웰과 달리 포로로 잡힌 메리는 왕위를 아들 제임스에게 양유할 것을 강요받고 결국 폐위되고 맙니다.
이후 메리는 보스웰의 아이를 임신한 채 감금당한 한편 폐위로 인한 충격의 여파로 결국 유산했고, 아직 남은 지지 세력들의 도움을 받아 탈출하여 세력을 되찾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결국 잉글랜드로 도망가게 됩니다. 한편 스코틀랜드의 전 여왕 메리가 망명을 해오자 잉글랜드의 여왕 엘리자베스는 국내 카톨릭 세력의 지지를 받는 메리의 처우를 놓고 깊은 딜레마에 빠졌으나 가까운 친척인 그녀를 결국 받아주게 됩니다. 그러나 메리의 망명 직후 고작 1년 뒤 엘리자베스의 우려가 즉각적으로 현실이 되고 말았으니 잉글랜드 내 카톨릭 세력들이 메리를 잉글랜드의 군주로 추대하려는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된 것인데요. 은혜를 베푼 상대로부터 개인적인 배신감을 느낀 엘리자베스는 메리를 처형해야 한다는 국내 여론이 빗발치는 와중에 섣불리 그녀를 죽였다가 주변 카톨릭 국가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일단 그녀를 외딴성에 유폐시키고 감시하게 됩니다. 메리가 스스로 모반의 주체였는지 아니면 단지 모반을 꾀한 세력들이 그녀를 명분으로 삼은 것에 불과한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그녀의 존재 자체가 엘리자베스와 국교회의 거대한 위협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기에 이후로 확실한 명분만 주어진다면 결국 메리는 제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그녀에게서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메리는 그렇게 그녀가 감금된 셰필드 성에서 무려 18년 동안을 유폐 상태로 지냈으며, 그렇게 어느덧 44살의 고령의 나이가 된 메리는 비만과 탈모, 류마티즘 등 각종 질병을 앓는 채 고되고 고되었던 그녀의 비극적 생애의 진정한 종지부를 찍을 거센 운명의 소용돌이를 기다리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찾아온 부친과의 영원한 이별, 평생에 걸친 이방인 생활과 3번의 결혼, 2번의 사별, 천신만고 끝에 적국 잉글랜드에 도달한 뒤 또다시 카톨릭 세력이 주도한 모반에 휘말리며 여왕으로서 살아온 만큼의 긴 세월, 인생의 절반을 유폐와 감금 상태에서 보내며 영원한 불행 속에 갇히게 된 메리. 이제 마지막 순간만을 남겨둔 그녀의 짧고도 길었던 비극적 생애는 과연 어떻게 끝을 맺게 될까요? 한 명의 여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벅찼던, 찬란하고도 비참했던 비운의 여왕이 살다간 불꽃 같은 이야기. KPI 역사 드라마 메리 스튜어트 이야기 종합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